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고무줄하면 고무줄 잘하는 언니들이 있었죠? 처음에 어땠어요? 여러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좀 지나니까 고무줄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뭐 그게 고무줄이 몇 단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잘해요. 왜 그래요? 계속 연습하고 하니까 몸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를 자꾸 터도 제기차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기 뭐 처음 차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차겠어요? 한 번, 두 번? 근데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인지하면 이제 몸이 인지한다. 자, 똑같은 거죠. 우리 비즈니스도 잘하는 방법은 뭐 큰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고, 저는 30년 동안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사업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제품을 전달할까? 저게 어제 나한테 열받겠는데, 어? 계속 교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화를 풀게 해서 내 사람으로 친해져야 되나? 막 이런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쌓이는 거죠. 저한테 노하우도 쌓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자, 소비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나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뭐 며칠 지나서 까먹고 그러면 안 돼요. 음. 하여튼 화면을 어지럽게 하는 분들은 화면을 끄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 카메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 카메라 보고 강의하는데 막 지금 화면에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시고 들고 움직여야 되면 꺼놓고 움직이시고 그냥 계속 고정 상태로 왜냐면 탁탁탁탁 막 하면 이제 그 옛날 어른말로 부산하다,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화면 보고 얘기하는데, 막,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가 돼봐야 돼. 여러분이 강의하는 리더다. 근데 이제 의자에 청중들이 앉아서 조용히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 저기서 일어났다, 막, 화장실 막 계속 그려봐요. 여러분 사실, 내가 그 상황이 돼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자 때 막 스포너한테 막 이기적이고 막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때요? 꼭 그런 파트너가 나타나요. 그런 파트너가 똑같은 상황이 돼야,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조금 스폰서 입장에서,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빨리 내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돌을 자갈로, 그러니까 자갈이 이제 하류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왜 그런 걸 냈나는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탐구 생활이라는 곳에 항상 9가지, 10가지의 과제물이 있었어요. 방학 때 할 일.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았던 거야. 첫 번째가 자갈 구해오기. 자갈을 왜 구해와 학교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동네는 자갈이 없어요. 어? 자갈이 없잖아요. 자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 하류에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시골, 상류에는 절대 자갈이 없습니다. 왜? 자갈이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 물을 흐르고 여기 벽에 부딪히고 깎이고 해서 맨질맨질 동그랗게 되는 게 강 하류 쪽, 어찌됐건 물의 하류 쪽에나 가야 자갈이라는 게 되지. 산 밑에 여러분 계곡 다니시지만 계곡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삐쭉삐쭉. 그래서, 상류 계곡에 맨발로 그 물가 이렇게 걸어가면 발 아파요. 그죠? 하지만, 자, 하류로 가면 어때요? 모래냐, 자갈이냐? 응? 좀 깎여서 이제 모래처럼 분쇄가 되고, 이게 이제 단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갈. 자, 근데 바다로 가보세요. 자갈 있어요? 어. 바다에는, 그죠? 뭐가 있어요? 모래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 이것도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갈 같은 걸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삐쪽삐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드럽고 둥글둥글. 이게
근데 처음부터 자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요만한 거에 막 분노가 확 올라가고 막 여기도 그런 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서 웬만한 거에 사실은 이제 잘 적응하고 소통이 되고 우리 뭐 사람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업계 일하면서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유행을 따르지 말고 트렌드를 따라가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대다수는 유행에 있어요. 유행에. 어? 유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사진 찍은 거 한번 봐봐요. 20년 전, 30년 전. 최진수 쌤도 얼마 전에 그 옛날 사진 찍은 게 막 올라왔던데, 저희 누구야? 그 엄주현 대표랑 둘이 찍은 거. 아주 촌스럽다 못해 촌촌촌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엄청 세련됐다. 그래요. 뭐 인큐템 만나서 나름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해서 이제 좋은 장점을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는 그런 거예요. 그 시절의 트렌드, 그 시절의 유행, 그 시절의 헤어스타일. 어? 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게 그 시절에는 남이 봤을 때 촌스럽다 이렇게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색감 있는 화장품이 나오고, 그때보다 더 좋은 립스틱이 기술이 개발되고, 그때보다 더 진화된 파마 기술이나 염색약 기술들, 패션의 색감 이런 게 이제 훨씬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세련됐고, 자, 그때의 모습은 보면 약간 촌스럽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행이라는 게 꼭 그것뿐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싸이가 나팔바지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선배들 경제활동하는 막 형들 대학생들 이런 형들은 나팔바지 입고 막 그게 멋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즉 유행에 합류했을 때는 디스코 바지라고 바지가 없어지고 이제 응? 진짜 선생님한테 막 종아리 맞는 애들 많았거든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김일국 선생님이었는데 디스코 바지 입고 온 애들만 불러가지고 앞에다 교탁 밑에다가 놓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때리면서 한 말 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발이 들어가냐? 발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좁잖아요. 발은 250mm일 거 아닙니까? 근데 통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겠죠. 근데 발을 핀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냐를 놓고 때리는 거야.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유행을 유행이죠. 이제 이런 유행을 타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표준점에 있어야지. 그 시절만 해도 남보다 튀는 옷을 입거나 뭐 등등 이러면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머리에 노란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면 끌려가서 또 맞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가 길면 앞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자 이런 게 이제 유행을 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또 바지가 완전 디스코에서 어느 순간 또 일자 바지 거기다 이제 카브라라고 하나 뭐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다가 다시 요즘 뭐 앞으로 10년 안에 나팔 바지를 입는 다시 그런 유행의 시대가 올 거다. 95, 6년도인가는 서태지풍의 바지 그 진짜 무슨 소음 바지 같은 거 막 어마어마한 스키복 바지 같은 거 길에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 25년이잖아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안경도 예전에 유덕화가 나오고 막 주윤발 나올 때는 안경도 쪼만한 아주 진짜 엄지손톱만한 크기 안경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굉장히 커지고 안경의 알이 왜? 이게 유행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 예를 들자면 제2의 또, 아랑드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손톱만한 또 안경 쓰고, 영화에 몇 편 나오고 또 막 하면 또,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시 그런 영화가, 유행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유행은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관련된 업종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행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왜? 어느 아침에 유행이 바뀌어 버리니까.
자, 이런 걸 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고 돌고. 자, 저희가 이제 건강업계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제품들도 유행이 있어요. 막 제가 2000년도인가 그때는 또 오가피, 오가피 최대 생산 지역이 또 어디였냐면, 저희 고향 옆인데, 저희 이모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충청남도 천안시 수십면, 지금도 이름 기억나네. 성광호, 어? 성광호의 오가피 아주 신문에 매일 났어요. 어? 그래서 오가피 관련 네트워크 회사가 막 매출을 몇 배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한 달에. 여러분 무슨 한백인가, 코리아 한백인가 뭐 이렇게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오가피 즙 팔면 막 유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 2000년도에 매출 뭐 400억, 500억이면, 지금 2000억, 3000억이야. 한 달에. 유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어때요? 흔적도 없이, 어? 흔적도 없이? 자, 그러더니 막 한 15년 전부터는 또 막 홍삼 막, 홍삼이 또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막, 정관장부터 시작해서 뭐, 농협 한삼인, 또 유행을 해. 자, 이런 원료들이. 그러다가 이제 최근 또 뭐, 2, 3년 전부터는 또 세계적으로 또, 방황, 코쿠민, 이런 게 또, 그러니까 또 인큐텐도 태어나는 거야. 왜? 그런 거를 이제 찾잖아요. 그런 원료들을. 언제까지 이것이 원료로서 자 이런 자 건강식품에도 이런 바람과 유행 자 이런 유행에 또 합류하면 또 나름 다른 사람보다는 돈을 빨리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장사야. 여러분이 청바지 팔고 있었는데 나팔 바지를 주로 파는데 맨날 팔이 날리고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팔 바지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데, 남들 앞에 있었잖아요. 뭐, 실예로, 제가 20년 전에 산을 깎고 밭을 개간해가지고, 이제 20년 전에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등산복 가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되겠죠? 길거리에 이제, 옷가게. 그게 이제 주로 시골. 시골이라면 뭐냐면 여기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남양주 사이, 어?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파주 사이, 일산 사이 이런 걸 이제 여기는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전주에서 군산 사이, 어? 전주에서 정읍 사이, 광주에서 목포 사이, 광주에서 여수 사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 저도 완전 퍼스트 무버는 아니잖아요. 등산복이 유행을 막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산에 가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등산복 가게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도시에 등산복 가게.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무버. 어? 버스가 아니라 이제 2세대 무버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1%의 주도적인 0.1%의 창의적인 사람이 있고 1%의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10%의 fast 빠른 그 1%의 주도적인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요? 도시의 아웃도어가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여러분, 도시에는 로데오 거리라는 게 있어요. 옷을 사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리. 응? 그걸 로데오 거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데는 벌써가 뭐야? 옷가게가 그런 이제 등산복이 딱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유행을 타는데 앞으로 이걸로 그리고 저는 이제 소매점보다는 스타일이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전국구 사업적으로 깡패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약간 이제 전국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광역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에서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요? 자,
지역과 지역 간에 시골 가면 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뭐 세종시가 된 대전과 공주 사이에 장기면, 어? 천안과 평택 사이에 성완, 입장, 직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읍이죠 뭐. 자, 도시와 도시 사이 여기 가면 여기 가면 로데오 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기업법을 벗어납니다. 면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옷가게도 없으니까 허가가 되죠. 자, 그런 데를 찝는 거예요. 그러면 찝었다고 돈 법니까? 아니죠. 가가지고 이장님 만나서 손에 지문이 없게 이장님 여기 농사 지심 뭐합니까? 여기 흙먼지 날리는 도로 옆에 이거 먼지 탁 날려서 이거 한 달에 1년 농약 주고 뭐 해가지고 밭 생산하면 얼마 버셔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그게 이장 땅이야? 아니잖아요. 이장이 이제 일주일 있다 밭주인 데려와요. 밭주인, 논주인. 그럼 또 손에 지문이 없이 여기 1년 농사지면 200평에 예를 들면 뭐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농촌 분들도 이게 지능이 올라와서 뻥을 쳐요. 내가 작년에 여기 벼 심었는데 벼 심으면 뭐 200밖에 못 벌지만 여기 누가 여기다가 호박 심으랴? 그러면 500번디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 그럼 우리가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 농촌 분들도 호박 안 심어놓고 호박 심으래.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럼 5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얼마야? 40만 원. 이해돼요? 그러면, 어르신 그 500 다 못하고 200평에, 한, 이렇게 중간선을 찾죠. 한 300만 원. 300만 원 드릴 테니까, 10년, 임대를 제공하라.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할 건데 막 그래요. 그거 막 콘크리트 쳐놓은 아이 다 철거해 드릴게요. 농사도 안 지시고 농약도 안 들고 그거 매출 다 보장해 드리잖아요. 막 이러면 막 그러면 탁 해서 이제 사용승낙 받아 한 10,000평을. 그것도 어려워요. 중간에 한 명이 죽어도 거기다가 감자 심어야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장이 가가지고 그냥 팍 하고 우리 이장님한테 또 막, 이거 뭐 로비라고 해야 돼. 하여튼 막 지문 없이. 이러면 그런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게 다 협상하는데 6개월, 1년씩 막 걸려. 거기다 갖다 그러면 이제 흙 붓고 막 해가지고 이제 평지를 만들어야죠. 노는 물 돼가지고 이렇게 지대가 좀 낮아요. 그래 막흙 붓고 해가지고 이제 탁 만들어. 그 다음에 갖다 하는 게 뭐예요? HBM 꽂고, 콘크리트 막 타설하고, 참, 1년 후에, 산에 가는 등산복 하나 팔려고, 참, 그런 시설들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 뭘 느꼈냐면, 퍼스트 무버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5천만 원, 1억 가지고 막 등산복 가게 하는. 진짜 100억, 200억 벌었다니까? 그 사람들? 왜 100억, 200억을 보냐? 자, 사람이 몰려올 때, 앞방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청계산 가보셨어요? 서울 옆에? 뭐, 인근에 있는 분은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청계산 가서 그 월세 한번 물어봐요. 빈 가게 있으면. 그 산 밑에 옷가게 하나 월세 었는데요. 평균 1,5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어? 그러니까 월세를 1,500, 2천만 원을 주고 거기서 옷가게를 한다. 산 밑에서. 자, 왜 하겠어요? 1,500만 원, 2천만 원 월세를 주고 산 밑에서 옷가게를 해도 수지 타산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 여러분, 자, 지금이나 되니까 상점 주인도 금액을 아니까 더 내놔, 더 내놔 그러지만 처음 그거 월세 30만 원, 50만 원밖에 더 했겠습니까? 산 밑에? 옛날부터 살던 집들 개조해가지고 그죠? 50만 원, 100만 원짜리 월세에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월세 주는 만큼 남겼다고 생각해봐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유행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응? 자, 등산복 시장이 5천원 시장에서 약 6조, 7조 시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누구냐? 싼 거 파는 사람들. 제가 싼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싼 거 사면 좋죠. 근데 이 싼 거를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싼 거를 사는 사람은 소비자고, 파는 사람들. 소리는 요란한데, 일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다고 상업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소비자도 없는데 너무 비싼 거 파는 애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캐나다 구스라든지, 뭐 가면 뭐, 이런 거 한 300만 원, 막 이래. 그 패딩 하나가. 손님이 없어. 그렇게 엄청 명품이 아닌데 비싼 회사. 이것도 잘 안 돼. 주로 이제 된 회사들이 누구냐? 뭐 블랙야크, 뭐 K2. 그죠? 적정히 비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아웃도어로 얘기하면 패딩 하나에 뭐 한 80만 원, 90만 원. 아까 이게 뭐 캐나다 구스라든 이런 뭐 200만 원, 300만 원 여기까지 가니까 뭐 극소수는 사는데 나머지는 이제 패스고. 대중적으로. 근데 이제 10만 원, 20만 원짜리 패딩 파는 뭐 마운티아, 뭐 레드페이스, 제가 그런 회사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회사는 돈을 벌어요.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실제 판매자들은 막 일은 많이 하는데 다 털고 나면 인건비 제하고 뭐 저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네, 이런 부분들. 자, 이거는 이제 일상 유통에서를 얘기한다면 이제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건강에서도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 인큐텐에도 유행 제품이 있고 트렌드 제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라. 자, 트렌드라는 게 뭐예요? 시대 정신이잖아요. 시대 정신. 내가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바람이 불 거고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이런 거를 이해해야. 근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시도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그 시도한 것을 얻어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부 시도했잖아요. 공부 시도했는데 공부로 결말 줬어요?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그걸로 결론을 낸 분들. 그죠? 왜? 세상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 내가 인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앞으로 못 가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바람직한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 많은 대중을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소통해. 여러분 몇 명이나 소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 다른 회사의 많은 리더분들이 노크를 하고 이렇게 찾아와요. 내가 그분들을 1년 전, 2년 전에 뵀던 분들이에요. 내가 여담으로 무슨 말을 자꾸 하냐면 돌고 돌아보니까 다시 인큐텐으로 오시죠? 어. 제가 2년 전, 3년 전, 1년 전에 그분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무 본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요. 인큐텐이 안 맞는 게 있어도요. 나중에 결국 저희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사이에 뭐 다른 회사 한 두 군데 뭐 이렇게 또 접해보니까 안 맞죠. 다시 돌아서 인큐텐으로 오는 그런 사례들이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왜? 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 몸과 내 마음에 다 맞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준에.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거기에 내가 관심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 적응,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된다. 자, 왜? 시대가 이 트렌드라는 건 후퇴가 없거든요. 후퇴.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후퇴가 없다. 응?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다시 리셋돼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거는 후퇴가 안 됩니다. 여러분, AI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뭐 여기 윤명진 선생님 계시지만 훌륭해서 나중에 진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분이 됐어요. 자, 최고의 극을 찍었죠. 근데 본인의 DNA가 그렇게 복사가 돼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더 훌륭해질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 리셋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태어나서 에디슨 자식이 에디슨만큼 명성을 못 떨쳤어. 근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AI가 요즘 등장하잖아요. AI가, 자, 여러분, 챗GPT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네이버 지식인도 뭡니까? 네이버에다 검색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검색했던 거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저장이 돼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뒤로 안 가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PC나 AI의 등장들이 무서워지는 게, 과거보다 자꾸 진보가 되어 있고 뒤로 리셋이 안 돼요. 자,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에다가 데리고 끓여가지고 먹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 기술이 진보하면서 어설픈,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팔려고 하는 의욕도 좋지만, 너무 지식 없이 떠드는, 뭐 쉽게 말하면, 의료 과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오메가3, 어? 예를 들자면 콩기름, 참기름, 식용유, 연어 오일, 이런 게 단세지방산이다. 많이 먹어라.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들은 말은 있는데 정확한 걸 모르는 거죠. 자, 또 유산균 회사의 대표인데, 여러 가지 유산균을 팔아요.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뭐, 그래서, 몸에 맞는 유산균을 뭐, 근데 이제 그 6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뭐, 낙산균이나, 뭐, 초산균 같은 걸 좀 투여했나 보지? 여기는, 단쇄지방산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막, 잘못된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이제 우리가 뭐 단세지방산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게 이제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지난 10년간 너무 왕성하게 되다 보니까 단세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단세라는 물질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우리 몸에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종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지는 원료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또 얘기해 보면 우리 몸은 그죠?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음식이 몸에 들어와요.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죠? 식이에요. 식. 의식주 중에. 여러분 집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자 인류가 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적도지방 주변에 가장 많은 인류가 태어나서 이동한 경로입니다. 그죠? 왜? 따뜻하니까. 1년 내내 따뜻하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먹고. 하지만 동물이나 여러,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어찌됐건, 음식.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옛날엔 이 식이섬유 이런 게 뭐 영양소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음식을 먹는 건 우리가 몸에서
당이라는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 당도 이게 이제 대분류지. 대분류지 이게 당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당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포도당,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포도당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탄수화물이 만드는 포도당, 단백질이 만드는 포도당. 쉽게 말하면 커큐민이 만드는 포도당.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가서 어디에 도움을 주는 원리는 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자면 뭐 단백질이 만든 포도당만 먹고도 우리가 살 수는 있는데 얘는 대다수 몸속에서 뭐 근육의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데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자, 주된 원리는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자, 근데 이거에만 우리가 지난 100년간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음식 개발자들이 여기에만 왜?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 가지고 요리하고 당연히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야채를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예전에 뭐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장거리 항해를 하면서 곡식만 챙겨갔더니 쓰러져 죽으니까 우리가 녹색 채소를 먹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우리가 비타민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일단 당은 뇌에 전달되잖아요. 뇌. 그래서 우리가 6시간만 돼도 음식을 먹고 6시간만 지나도 벌써 뇌가 배고파. 아우 기운 떨어져. 뇌가 벌써 이래. 그래서 자, 이 포도당을 만든 음식을 몸에다가 투여해주면 힘난다. 배부르네. 이렇게 돼. 그래서 아예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뭐 병원에서 응급처치로 그죠? 포도당을 넣어주잖아요. 링겔로 꽂아가지고. 그죠? 자, 여기에만 우리가 목적과 몰입, 그러니까 모든 식생활이나 모든 변화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00년간 진화를 하면서 우리 몸속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 포도당이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뇌조직을 발전시켰다. 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채집 시절,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 따먹고 과일 따먹고 막 이러면서 살던 시절에 인간의 뇌 수준은 굉장히 너 밥 먹었어? 나 지금 먹고 있어. 이 정도 대화 수준이지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 하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자, 여기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가 늘어난 건 사실 농업이 되고 가축화가 되고 가축이라는 건 소 같은 거를 가두어 가지고 축산, 물을 가두어서 생산한 거. 그러니까 다 두 가지가 다 대량 생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고구려나 이런 나라의 벽화들을 보면 전부 다 활 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산 방식과 우리가 생존 방식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만주벌판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왜? 춥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살았습니다. 그런 지역에 숲과 풀에서 뭐 했겠어요? 다 활 쏴가지고 자 이런 단백질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뇌가 굉장히 그래서 아주 오래전 1만 년 전의 뇌와 지금 사람의 뇌를 비교하면 약 4배의 뇌가 커졌다. 그러니까 뇌가 그만큼 커진 거는 저장하고 기억하고 뇌에 대한 자 이런 지대한 역할들을 한 게 사실은 우리 몸에 포도당 섭취가 늘어나면서요. 자 그리고 또 포도당은 맛있죠. 자꾸 손이 가죠, 손이. 어? 여러분, 자, 여러분이 팝콘을 튀겼는데 그냥 튀겼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이제 건강을 생각하니까 손이 안 가지만 아이들한테 한번 팝콘을 튀겼는데 그냥 튀겼어. 한쪽 꿀을 발라놨거나 설탕을 발라놨어. 어떨 것 같아요? 설탕 발라놓은 쪽으로 손이 자꾸 가죠.
자, 그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이쪽의 문화가, 자, 그리고 포도당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신체주의 굉장히 커졌습니다. 응? 우리 뭐 여러분들 키는 지금 다 160 안짝 저짝이죠? 이짝 저짝? 여기 뭐 지금 연령층으로 봤을 때 이짝 저짝. 제가 키가 173, 4 정도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키가 맨 뒤에서 한 칸 앞에였어요. 근데 지금 제 키는 맨 앞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왜? 저희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단백질이나 이런 쪽의 분야의 섭취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라고는 월드콘 아니 저기 브라보콘 하나밖에 없던 시절이야. 저는 어?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예를 들자면 한 번 사 먹지 뭐 매일 내가 먹고 싶다 사 먹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우유 먹지, 고기 잘 먹지, 오히려, 쌀이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떠났는데 쌀이 남는다. 그만큼 우리의 음식 문화가 이제 굉장히 서구화돼 있고 변화돼 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제 먹다 먹다 남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게 먹고 먹고 남으면 몸속에서 다 저장을 해요. 지방. 지방. 자, 이 지방을 저장을 해놓으니까 이제 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장부터 이제 탁 저장하기 시작해서 내장이 저장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이제 실내 좁아요. 그럼 어디로 나오냐? 이제, 바깥으로 나오지. 그래서 막 팔뚝, 장단지, 막, 얼굴까지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살찐 분들 보면 두툼해. 이게 이제, 포도당의 과다죠, 과다. 응? 포도당의 과다. 쓰고, 남은 거를 못 버려. 다음에 써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저장해 놓이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 북극에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곰이, 북극곰이, 지방이 몇 센치인지 아세요? 북극곰이? 자기 내장과 이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60cm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60cm가 전부 다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안 얼어 죽어, 안 얼어 죽어. 북극, 40도, 50도에서 안 얼어 죽는 이유가 그만큼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잠을 자러 들어가면 6개월씩 걸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잠자다 나와도 안 굶어 죽어. 저장을 많이 해놨으니까. 자, 근데 최근 이제 한 3, 40년 전부터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효 제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발효 제품을. 이런 게 이제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구르트 아시죠? 요구르트. 그것도 가장 퍼스트 무버가 누구냐? 한국 야쿠르트죠. 야쿠르트. 원래는 요구르트가 정식 명칭이고 야쿠르트는 상표예요. 그래서 야쿠르트는 야쿠르트만 쓸 수 있어요. 어? 야쿠르트라는 회사가 지금 대기업이 됐잖아요. 왜 대기업이 됐어요? 장. 이걸 먹으면 장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왜? 지금 와서 밝혀진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첫 번째 이유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또 하나의 이유는 단세를 만들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5년 기준으로 밝혀지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이건 생존이죠. 근데 이제 25년 기준으로 음식을 먹는 두 가지 이유가 생겨난 거예요. 단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지난 3, 40년간 이쪽 분야는 너무 소홀했다. 소홀했다.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과학이 못 밝혀냈으니까. 그냥 우리 장은 유산균만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유산균. 그러니까 못 밝혀. 그러니까 유산균만 들이부은 거야. 근데 유산균을 이렇게 계속 먹고 김치도 먹고 뭐 젓갈도 먹고 막 발효해서 계속 먹는데 사람들이 자꾸 대장암 환자가 자꾸 늘어나. 그래서 그 다음 밝혀내는 게 뭐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만 넣어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장이 균이 못 사네. 이걸 먹이를 넣어줘야 되겠네. 식이섬유를 넣어줘야 되겠네. 해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이제 새로운 유산균의 먹이가 등장하는. 그걸 먹였는데도 어때요? 대장 질환자들이나 장 환자들이 안 줄어. 그러니까 또 저기 하는 거죠. 왜 과학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유산균의 먹이까지 이제 섞어서 넣어주고 있는데도 왜 장 환자들이 똑같을까? 이런 걸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은 아니죠. 뭐 한 20년 전, 장에 균이 다르게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에 균이 다르게 사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류에는 자갈이 없죠. 하류엔 자갈이 있죠. 바닷가에 가면 모래만 있죠. 자, 왜 그래요? 자, 똑같은 거야. 자, 장도 위에서 가까운 쪽에는 산소가 있어요. 응? 위에서 가까운 쪽은. 여기에 생존하는 균이 다른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아는 말 그대로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자, 이런 균들이 여기에 사는 거야. 근데 위에서부터 멀어지면 장이 이제 8m에서 9m예요. 자,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소장을 지나서 대장에 오니까 그죠? 아까 소장에 사는 균들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살아, 못 살아. 산소도 없고 극한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균은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이건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낙산, 초산,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영어를 좋아하니까 한국말을 쓰면 자꾸 촌스럽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저도 이제 오늘은 영어를 써줄게요. 자, 하여튼 이런 균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밝혀진 지가 사실 여러분 1, 20년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균주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균주가 없어요. 그 생태계가 이제 깨진다는 게 뭐냐면 유해한 균이 뭐래도 잘못 먹으면 예를 식중독균을 먹건 상한균을 먹건 바깥에서 잘못된 균을 먹으면 그게 또 안에 들어서 배양을 하면 옛날에는 좋은 균이 7, 나쁜 균이 3이었는데 얘들이 갑자 들어서 막 배양을 하면 얘가 7, 좋은 균이 3이 되면 이게 장내 생태계가 깨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급하게 치료할 거냐, 장기적으로 치료할 거냐. 자, 급하게는 뭐냐? 재균하는 거예요, 재균.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에서만 합니다, 재균. 그 재균이 뭐예요? 이 안에다가, 온갖 항균제, 항충제를 다 뿌려서 다 죽이는 거야, 항균제를. 장을 그냥 안에 균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똥에서 배양한 균을 뿌려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10년 지나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균을 넣어줬는데 다시 망가져요. 이런 사람 이제 식생활의 문제예요, 식생활에. 균 상태는 좋게 해줬는데 다시 그 장에다가 맨날, 그런 균들이 좋아하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게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식생활의 문제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자, 장기적인 방법은 뭐냐? 장기적인 방법은 간단하죠. 계속 그 대장에 사는 균들을 계속 먹어주는 거야. 왜? 38조 마리가 살거든요. 소장이 7m예요. 소장이 7m인데 소장보다 10배. 소장의 길이가 10배 김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사는 균이 소장보다 10,000배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에는 38조 개의 균주가 있어요. 똥 한 번 싸면 1조 개가 튀어나옵니다. 똥에서. 피똥 싸면 3, 40%씩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조 개가 평균 나오는데 피똥 한 번 싸면 막 3조 마리, 4조 마리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정상인이 38조인데 여러분 같이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변비가 심한 사람 이런 사람 몇 조 있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20조. 응? 자, 이런 사람을 치료하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계속 아까 얘기한 뷰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을 많이 먹어주는 거야. 그 유산균 그런 거는 뭐, 한 달분 한 박스가 막 한 15만 원씩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함량이 최소한도 높게 들은 거. 어? 높게 들은 거. 뭐, 쬐끔만, 뭐, 1억 마리 들어있는 거, 막, 이런 거 하면 가다가 뭐, 다 뒤지고, 뭐, 몸속에는 뭐, 한 1000마리 들어가서 걔가 꿈틀고, 그렇게 해서 38조를 채우려면 평생 채워야 돼. 그 함량이 높은 거 있어요. 1조 마리, 뭐, 1억 유산균, 뭐, 1억이라네, 뭐. 뭐, 한 박스에 한 20만 원씩 합니다. 이런 거를 먹이면 들어가면서 대다수 죽고, 왜? 산소가 없으니까 가다가 많이 죽어요. 그러면 뭐 잘 가야 한 100억 마리 가는 거야. 100억 마리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조 채우려봐. 몇 년 걸려? 응? 100일 걸려, 100일. 그러니까 비중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30조개 균이 있고 나쁜 균이 20조개인데, 아니, 40조개인데, 얘가 비중이 높아지려면, 그만큼 계속 비중을 높여가야 돼. 이게 이제 장기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뭐 장이 안 좋은데 내가 뭐 이것도 먹고 저균도 먹고 하는데 언니 자꾸 효과가 안 나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소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의 문제. 자, 그냥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 그렇게 또 균주를 비싼 균이잖아요. 그럼 비싼 균들을 막 먹여놨는데 또 문제가 뭐예요? 잘 못 살아. 장이 안 좋아져. 우리 사람은 먹으면 막 며칠 이내 효과 보길 바라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플랜이 어때요? 1조 마리를 늘리는데 100일 걸리고 10조 마리를 늘리는데 300일이 걸려요. 아니 참 1000일. 그럼 3년 동안 계속 한 달에 유산균만 한 20만 원어치 계속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돈도 그렇기 때문에 또 무시 못 하잖아. 근데 그렇게 먹여놨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돼. 그래서 또 밝혀내는 게 뭐예요? 얘들이 먹는 먹이가 또 필요한 거야. 이거는 일반 프리바이오틱스랑 달라.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얘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 진짜 인간이 그동안 버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줄게. 바나나 껍질, 파란 거. 파란 바나나 껍질. 어때요? 여러분 바나나 까가지고 알맹이만 먹잖아. 자, 바나나도 노란 바나나 말고 파란 바나나를 그냥 까서 먹으면 좀 나요. 근데 껍질. 이런 게 이제 진짜 여러분 장이 좋아하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자, 여러분 청사과, 파란 사과, 빨갛게 익은 사과 말고 파란 사과. 그것도 껍질. 근데 우리 인간 어때요? 그거 더 지나서 빨갛게 익고 껍질 다 까서 자, 이런 것들이 자, 또 여러분 오야. 파란 거. 자, 익힌 거 말고 지금 이제 모든 우리가 식물을 끓이거나 익히면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푸른 거, 배춧잎, 뭐 여러 브로콜리 이런 것도 도움은 돼요. 하지만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똥에 브로콜리 덩어리가 나올 정도가 돼야 뭐가 여러분 대장에 사는 균이 좋아하는 먹이지 위에서 소화가 다 돼서 장에 대장에 왔을 때 가루가 되어 있는 녹색 채소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얘가 먹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먹고 분해가 아니라 이미 분해가 돼서 왔어요. 안 좋아해요. 자, 이런 식습관을 우리가 갖기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단쇠는 뭐냐? 단쇠는 아까 말한 균들이 만들어낼 물질인데 얘는 장이 쓰는 에너지야. 아까 뇌가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장이라고 하면 그냥 소장부터 대장까지의 8m의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배우셨어요? 오장 육보. 이 장이 쓰는 에너지원을 얘가 주는 건데
자, 내가 했잖아. 얘가 줘야 되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이라고 하는 거야. 왜 모유를 먹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 게 뭐냐? 여러분 엄마한테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 현미경으로 수백 배, 수천 배 확대해야 볼 수 있는 세포 하나를 준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세포가 몇 개 있어요? 수십, 뭐, 셀 수 없는 세포의 완성체가 됐잖아요. 여러분, 모든 신체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지 말아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는 인위적으로 세포를 분열시키는 거지, 여러분 몸이 만들어낸 세포가 아니에요. 그 부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포. 자, 여러분 아버지가 준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뼈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하면 여러분의 성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응? 부계혈통, 성씨를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이. 아, 얘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를, DNA를 채취하잖아요? 이 범인이 어디 김씨네?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어디 김씨네?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어요. 세포. 세포는, 자, 부계혈통을 찾아내. 여러분, 엄마가 준 첫 번째 세포가 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입부터 항문 끝까지 보내는 균이에요. 엄마가 준 첫 번째 세포가 여러분 엄마의 모유입니다. 그 세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세균. 엄마가 균을 준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엄마의 가슴에서 여러분 입으로. 그래서 우리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 끝까지는 전부 다 균이 사는 거예요. 침이 좀 끈적끈적하죠? 이게 뮤신의 일종이에요. 이 끈적끈적한 게 없으면 여러분 음식물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균이 분해를 시작하는 거야, 입에서. 침하고 잘 섞여야 소화가 잘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위로 가죠. 자, 위부터 쫙 균. 그래서 이 균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그죠? 양치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단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준. 그래서 그런 균주도 먹이고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또 유행한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서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또 10년 동안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커지면서 먹여놨는데 장질환자는 똑같아. 왜?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 양이 대장에 도움을 주는 양의 흔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음식에 8대2 쉽게 말하면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20% 단새를 만들기 위해 먹은 음식이 80% 전체 양 중에. 근데 서구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포도당을 만드는데 먹는 음식이 90% 단새를 먹는데 만드는 음식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문제예요. 그럼 단새는 우리 몸에서 자 장이 갖다 이제 써야 되는데 바로 단새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뮤신이에요. 장내 끈적끈적, 침이 끈적끈적 하듯이 대장이. 그러니까 단새가 없는 사람들은 뮤신이 없어가지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뭐만 잘못 먹으면 자꾸 설사해. 이 사람 100% 단새가 부족한 사람. 변비. 여기가 좀 매끌매끌해야 되는데, 완전 그러니까 똥이 못 나와. 아파 죽겠는데도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단새 부족 사람들.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벽과 여기에 물질이 없으니까 세균이 그냥 장벽에 바로 달라붙어. 그래서 병원군 침투가 빨라지고 용종이 많이 생기고 암 발생률이 높이고 몸 안에 바이러스 균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기관들 있죠. 오장이 뭐예요? 폐장, 심장, 이런 장, 육보, 소장부터 우리 몸의 위부터 기관. 이 기관들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죠? 당 수치도 부정확하고, 신장에서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자, 그리고 단새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도 단새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인데, 이 뇌가 저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단새 지방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하냐면, 기존의 지방을 내보내고, 얘도 지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장 지방부터 빠지고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위고비 맞고 막 요요 오는 사람들은 이 단새를 먹으면 굉장한 큰 도움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단새 사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또 이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자, 이 중요한 물질을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내는 거야. 아, 단새가 필요해요. 단새 만들어야 돼. 단새가 필요해. 근데 이건 다 알아,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이제 아는데 마음들이 급해졌죠.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바깥에서 만들기는 어려워. 이거는 무산소. 자, 유산균은 산소가 있으면 배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균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산소가 없는데 누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항문 끝에 있는 대장에는 산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균을 충진하고 여러분 넣어주면 대장까지 못 가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극악의 조건이에요. 어? 여러분 뒷동산은 바로 올라가지만 백두산 가면 지금 복장으로 다 얼어 죽어요. 후지산은 가지도 못해. 4,000m니까. 에베레스트산은 반도 못 가요. 자, 우리 장환경도 똑같은 거야. 소장은 7m라 꾸역꾸역 산소가 어느 정도 있어. 가. 근데 그 넘어 7m를 넘어서 더 가려니까 이제 무산소로 가야 돼. 무산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균들만 거기에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악한 균들. 우리 인체의 악한 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부티르, 그죠? 뷰티균, 뭐 이제 초산균, 어? 이런 균들만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거야. 얘를 배양하고 얘를 키워야 된다는 거는 이미 10년 전에 밝혀졌어요. 오, 바이오미아, 식이섬유. 이거 많이 먹어야 얘들이 균이 살 수 있어. 왜? 얘들을 살려야 탄소가 나와. 근데 결론은 이게 실질적으로 식이섬유도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인간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분해가 안 돼서 똥 쌀 때 그 찌꺼기가 보일 정도의 그런 왜 그래야지 그 상태로 가야 걔들이 먹이가 되지 앞에 소장에서 유산균들이 다 분해해서 다 처먹은 똥딱지는 얘들이 먹을 마음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참 굉장히 악조건이죠 사실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악조건인 거예요. 자, 우리 인큐님이 이번에 선보이는 단세지방산 뭐예요? 바깥에서 배양을 못하는 걸 배양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왜? 제가 이게 산소가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걸 먹으면 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 바로 좋아지는 게, 자, 장기적으로 오장육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설사하는 사람, 변비 있는 사람, 제가 요즘 그 테스트 샘플로 크라운 몇 개씩 드렸잖아요. 일단 한번 잡숴봐.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문자요. 소비자한테 일주일치를 전달해 드렸는데 3일 만에 묵은 똥 쌌다고 너무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현재까지 설사를 안 하고 있대요. 어.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도 항암제 투입을 중단한 이유가 설사를 많이 했을 때 중단하는 거예요. 왜? 설사를 계속하면 탈수가 오고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단세를 설명하자면 뭐 제가 뭐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설명해도 깁니다. 그렇게 우리 인체에 소홀했던 원료야. 소홀했던 원료인데 실제는 인체에 그죠? 5대5.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몰랐고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최근 25년 전후가 되면서 학계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단수에 대한 논란들, 단수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만들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산균 회사 대표 유산균 갖고 나서 단세 지방산 먹어야 됩니다. 단세 그러고 유산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많이 먹으면 단세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맞는 말인데, 너무 지금 동떨어져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한의사 선생님인데 단세를 1시간 얘기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15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단세는 중요한 건 얘기는 했는데, 단세에 대한 물질은 없으니까, 자기는 15 전문가다. 15는 뭐냐면, 소장의 나쁜 균의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좀 사실 공부를 좀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단세라는 것을 만들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말해서 유치한 거죠. 응? 유치한 전쟁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큐텐이 혁신적인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겠다. 이거 뭐, 진짜 강력한 토네이도다.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건 그냥 속된